같이 좀 할까요 이제? 경우의 수 먼저 좀 하려고. 163쪽 펴보세요. 자, 저번에 우리 선생님도 이제 요아프게 설명을 했던 주제가 뭐였냐. 경우의 수 확률은 총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땐 4가지 주제로 해결이 된다. 그 중에 얘기했던 게 동시에에 대한 감각이라고 했었죠. 자, 동시에에 대한 감각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같은 타이밍에 벌어지는 거예요. 수학에서의 동시에는 국어적인 의미 포함해서 뭐가 있었죠? 연속해서 발생하는 사건도 동시에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문제도 연속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더 많은 조건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자, 연속 사건이 아닌 경우는 합의 법칙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걸로만 푼다는 게 아니었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겠다 이 말이었어요. 그럼 베이스는 뭐였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몰라도 원초적인 풀이는 하나씩 다 세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의외로 합 곱의 법칙보다도 1번 유형, 2번 유형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세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애들이 더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나랑 좀 얘기를 해보면, 진짜 질문이 없었긴 했지만 909번 같은 경우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건 원래 노가다로 세는데 사실 나중에 복습을 하잖아. 어느 정도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하긴 해. 자, 만약에 노가다로 셌다면, 자, 이게 아마 6가지일 거야. 자, 내가 왜 6가지라고 바로 셌어? 선생님은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으로 빨리 계산을 했어요. 자, 보여는 줄게. 그러면 그냥 노가다로 6개인 걸 센다면 승부가 정해진다는 뜻을 이해를 해야겠죠. 승부가 정해진다는 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기지 않았다는 거지. 꼭 A가 이겨야 돼? 아니야. B가 이겨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노가다로 센다면 A랑 B가 승부를 했을 때 만약에 A가 이겼어.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럼 대충 써보면, 자, A가 가위로 이겼을 때, 바위로 이겼을 때, 보자기로 이겼을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B가 뭘 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쓴다면 그냥 가위로 이겼으면은 B는 보자기를 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써야 되는데 소수령이면 당연히 써야죠. 바위로 이겼다면 가위고, 보자기로 이겼다면 뭐냐? 바위를 내야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몇 개야? 3가지 사건이라는 거를, 자, 노가다로 셌다는 거예요. B가 이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반대가 되면 되죠. 맞아요? B가 가위로 이길 때, 바위로 이길 때, 보자기로 이길 때. 그래서 3가지? 3가지에서 답은 6가지. 다 셌잖아. 오케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이제 심도있기도 그렇고 머리를 굴리게 되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승부가 났다라는 건 비기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들어. 누가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다른 이런 생각. 뭐냐면 A가 B랑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어요. 뭐라고요? A랑 B가 가위바위보를 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자, 노가다로 세지 않고 합이나 곱의 법칙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봐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야. A가 낼 수 있는 사건은 가위, 바위, 보 3개지. B가 낼 수 있는 것도 가위바위보 3개지. 그럼 내 말은 그거야. A도 3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잘 들어. B도 3가지 사건이 나타나. 자, 그럼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합의 법칙을 해야 될까, 곱의 법칙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항상 해야 돼요. 두 숫자는 합의 관계일까요, 곱의 관계일까요? 를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동시에 벌어질까? 동시에 벌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뭘까? 야, A가 3가지 사건이 나타났어. B도 3가지 사건이 나타났어. 3가지 사건과 3가지 사건이 연속 사건이야, 아니야? 이 생각하라는 거야. 연속이에요, 아니야? 연속이죠. 왜요?
A가 자 직관적으로 이런 거잖아. A가 뭔가 내리라 했을 때 B도 동시에 내리지. 아 그래야 게임이 되는 거잖아. A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A가 먼저 내고 간발의 차로 B가 조금이라도 늦게 낼 수도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 연속 사건이지. 둘은 무슨 관계야? 연속 사건의 관계야. 따라서 고해 법칙을. 그럼 몇 가지야? 지금 내가 쓴 9가지는 뭔가요? 승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얘기하고.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된대. 그러니까 맞구나. 승부가 정해져야 된대. 승부가 정해진다는 걸 내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비기지 않으면 되지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9가지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A가 이긴 사건도 있고 B가 이긴 사건도 있겠지만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 비기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겠지. 이게 복습할 때 하는 심화 과정이야. 근데 많이 어렵지 않아서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거 2개만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난 이렇게 하겠다. 6가지인 거 다 말았잖아. 하지만 몰랐다고 가정했을 때 나 좀 이거 계산하는 거 조금 귀찮아 보이는데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필요 없는 사건을 계산해. 뭐라고요? 전체 사건의 개수에서 필요 없는 사건의 개수를 계산을 해도 돼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럼 이게 몇 가지인지 알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사건은 전체 9가지에서 비긴 사건의 개수만 제외하면은 무조건 A가 이긴 거 아니면 B가 이긴 거밖에 없겠지. 조금 이해가 될까? 생소하죠? 그럼 비기는 사건은 몇 가지야? 가위가위, 가위가위, 바이바이, 보자기 보자기. 이해된다? 3가지. 그래서 3가지를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가지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유형은 그냥 경우의 수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풀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필기를 2개를 좀 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적어볼래? 자, 다음에 요것도 순수 노가다 문제거든요. 800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동전을 보니까 자 100원짜리 8개, 50원짜리 6개 이렇게 돼 있는데 노가다로 세서 푸는 문제를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답이 6가지인데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실수 때문에 참 미스가 많이 나는데 모든 문제가 그러진 않지만 노가다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하면서 쓰는 노가다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먼저 다 써제끼면은 내가 중간에 뭘 빼먹었지에 대해서 감도 안 와.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정리정돈하면서 하는 거. 순서를 뭔가 좀 정해놓고 뭔 얘기 자 이런 거예요. 800원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이거 갖다가 여기 보니까 뭐 이게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 단 10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은 하나 이상은 써야 된다. 이렇게 토가 달려있는 문제들도 있어. 그럼 봐봐. 100원을 만드는 800원을 만드는 단순한 방법은 그냥 100원짜리 8개 쓰면 800원 내지 않니? 맞아? 근데 지금 방금 말한 조건 모든 동전은 하나씩 써야 된다 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지불하는 건 틀린 거죠. 왜? 50원짜리를 사용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이렇게 토가 달려있으면 이 경우의 수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짝 응용을 해. 이해가 됐을까?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조건이 아예 없죠? 없어요. 그냥 800원만 만들면 된대. 동전을 뭘 쓰든지 무관심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사건으로서 적절한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아까 말한 정리정돈하면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쓰지 말고 800원을 만들었지. 다른 사건을 찾고 싶니? 그러면 여기서 100원짜리를 하나 빼. 700원이 됐지. 그럼 100원이 부족하잖아. 그럼 100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면 돼? 50원에서 2개를 쓰면은 100원, 다시 100원이 충당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정돈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방법을 계속 취하면 줄이면 2개 더 필요하죠. 괜찮아요? 줄이면 2개 더 필요하죠. 괜찮아요? 근데 줄이면 8개가 필요한 건데 부족하지.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정리하면 4가지라는 걸, 물론 너무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써도 되는데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조금 나오겠냐? 조금 더 세겠지. 10개 이상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표를 그려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100원짜리만 쓰는 사건을 먼저 한번 세보고 개수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50원짜리 개수를 조금씩 어떻게 했어요? 늘려가는 과정으로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미스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지, 그치? 자,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자, 우중에서 좀 적어보시고 913, 914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우리 보니까 914는 한번 나랑 해보도록 하자. 자, 아까 말한 토달린 조건이 보입니다. 어디 보이죠? 100원 2개, 10원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짜리를 지불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써있진 않지. 뭐가 바뀐지 알겠어? 800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 특정 금액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구해봐 이런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산적 테크닉이 있는데 시험 대비를 아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추후에 복습할 때만 말씀을 드리고, 자 봅시다. 이제 토달린 게 뭐예요? 100원과 10원은 무조건 1개 이상은 써야 돼. 이렇게 써있어.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어? 100원짜리, 50원짜리는 무조건 하나 이상 써야 됩니다 라고 써있으면 4개 중에 안 되는 건 이거 빼야 되죠? 이거 맞지? 그때 답이 3개야. 이해됐죠? 근데 얘도 그걸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금액을 지불하는 거니까 모든 금액의 종류를 다 써봐야 되는 건데, 자 100원 하나 쓰고, 자자자 100원 하나 쓰고 10원 안 쓰는 거는 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씩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0원 하나 10원 하나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카운팅을 해야 돼. 오케이? 모든 금액이라면. 그러면 100원 하나 10원 2개, 100원 하나 10원 3개. 그러면 110원, 120원, 130원 되는 거지. 아니? 그 다음에 더 늘릴 게 없으니까 100원짜리를 이제 2개를 써보는 거야. 10원짜리 딴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 쓰고 2개 쓰고 3개 쓰면은 210원, 220원, 230원. 결국은 또 표를 그리지. 금액이 많을수록 표를 꼭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사건이야? 6가지 사건이 일단 답이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것에 대한 응용은 다음에 복습할 때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합의법칙, 고배법칙이 돼요. 나중에 한번 합시다. 이거는. 자, 요건 된 거 같고, 자, 922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 때, 자, 나름 경우의 수가 이제 2학년의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식이건 도형이건 섞여서 문제의 조건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녀석의 해가 1또는 2래요. 자, 이걸 풀린 사람은 내가 짚어줄게.
방정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야. 경우의 수를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해야 될까가 판단이 안 쓰는 거야. 야,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뭐야? 해를 구하는 거죠. 플러스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있으면 당연히 해를 구할 생각을 어지간하면 합니다. 근데 저렇게 계수랑 상수항에다 문자면 해를 구할 생각을 참 웃기기도 하네.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그리고 그 분위기를 문제집에 써있는 난이도가 조장을 하고 있는 거지. B 플러스 너 이거 개 어려워 이렇게. 쫄지 말고 해. 배운 대로만 하는 거야. 방정식이 적혀 있잖아. 무난한 건 해부터 찾아. 근데 A, B가 써있다고 해를 못 구하니? 아니잖아. 1학년 문제예요. 그래서 주제가 B를 넘기고 양변을 A로 나누면 이거지. 이게 어렵냐고. 근데 그 해가 1일 때 2일 때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풀 수 있죠. A, B는 뭐래? 주사위 눈이래.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1부터 6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는 거, 1부터 6을 하나하나 다 넣었을 때 2가 되는 걸 한번 노가다로 찾아봐. 이거야. 할 수 있어? 근데 센스 있게 풀자. 참 이게 하나하나가 디테일이에요.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그냥 이대로 대입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건 원초적으로 무슨 식이야? 등식이잖아.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분수는 좀 싫지 않니? 분수는 좀 싫지 않니? 나라면 분모이는 A를 다 이항을 할래. 이렇게. 여기다 계산해서 넣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냐? 내 주장은 그거야. A, B는 1부터 6만 넣을 수 있다는 거지. 넣어볼래요?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 찾아볼까요? A, B, A, B 같다지. 야, 주사위 눈이 같은 사건은 머리로도 계산된다. 1, 1, 2, 3, 3, 4, 4, 5, 6, 6 맞아요? 몇 가지? 6가지. 숫자 하나 더 들어갔다가 어려워. A가 1이면 2, A가 2면 4, A가 3이면 6. 괜찮아? 그러니까 이 문제 애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야. 해를 안 구해. 참 안타까운 거야 이런 게. 세 가지예요 답은. 자, 더 보충해서 써는데 자,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 답 볼까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인데 자, 결국 내가 답을 뭘 구했죠? 해가 1이 될 때는 6가지, 해가 2가 될 때는 3가지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답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항상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합의 법칙일까, 고민 법칙일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했죠. 내 말을 잘 들어봐봐. 이 6가지 사건과 이 3가지 사건은 합의 법칙일까, 고백 법칙일까를 고민을 또 해야 돼. 근데 합일까, 고민일까에 대한 고민은 내 주제가 뭐밖에 없다고? 연속 사건일까, 연속 사건일까? 맞니?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나요? 연속해서 발생하나요? 연달아서 발생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6가지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은 1이 나왔다는 거지. 맞아요? 해가 1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해가 1이 나온 사건 이후에 해가 2가 나온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나요? 아니죠. 여기서 끝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2가 나온 사건이 3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나요? 아니죠.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연속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해야 된다. 오케이? 응용이야 나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답은 그래서 9가지가 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할까 곱할까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독해력이고 해석력이다 보니까 다소 좀 어려운 거지. 자, 보충 설명했으니까 좀 적으시고. 이거 다 하고 좀 쉬자. 오늘 뭐 한 번만 쉬는 날이라 정리 좀 하세요. 자, 요것도 잠깐 얘기해 줄게.
경우의 수는 준다가 과하게 많이 풀어줘요 처음에. 자, 926번은 왜 이게 고백법칙일까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음, 기억, 니은, 디귿 몇 개? 3개, 모음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음과 모음이 적힌 카드를 각각 한 장씩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자, 뭐라고 써있죠? 받침이 없는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는 거지. 받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왜 고백법칙이야? 얘들아, 쓰는 한글 순서를 잘 봐. 자음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모음을 쓰는 거잖아. 벌써 왜 고백법칙인지 느낌이 옵니까? 자음을 쓰는 사건 이후에 연속해서 모음을 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글씨 쓰기는 고백법칙이에요. 이 문제가 살짝 더 귀찮으시면 뭘까요? 받침을 쓰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받침을 쓰는 문제조차도 자음을 또 쓰지.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자음이 쓰는 사건, 연속해서 모음을 쓰는 사건, 연속해서 자음을 쓰는 사건, 이렇게 3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도 고백법칙. 괜찮아? 자, 근데 이 문제는 쉽죠?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자음을 쓰는 사건, 연속, 모음을 쓰는 사건, 고백법칙을 하겠다 이 말이야. 자음 3개죠? 모음 6개죠? 답은 18개가 답입니다. 됐니? 아까 말한 받침까지 쓰는 사건 계산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또 자음을 써야겠지. 자음 몇 개? 또 3가지니까 그때의 답은 18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하는지? 결국 글씨 쓰기는 고백법칙이다. 고백법칙이다. 자, 927번. 서로 다른 깃발 6개를 올리거나 내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상황 판단을 해봅시다. 깃발이래요,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 내가 이거를 자 한번 찾아보면 아셔요. 전구를 켜고 끄는 거, 깃발을 올리고 내리는 거,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산 과정이다라는 걸 학습을 하면서 깨달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경우의 수의 최종 테크는 뭐냐면 문제가 응용이 됐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합의법칙일까 고배법칙일까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당연히 그거는 연습이 됐을 때 새롭게 나온 문제가 이 계산 과정이 예전에 내가 풀었던 어떤 계산 과정, 어떤 유형하고 똑같았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응용 버전에 나와. 이 책에도 마지막 페이지 유형의 도형 같은 거에 나옵니다. 이따가는 하겠죠. 시간이 가능하면은. 자, 보아라. 깃발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럼 깃발이 6개가 있잖아. 깃발 1번부터 깃발 6번까지가 있는데 사건이 어때요? 깃발 하나당 깃발이야. 나타나는 사건이 뭐야? 올렸다 사건 하나, 내렸다 사건 하나. 몇 개? 2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뭐라고요? 깃발 하나당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사건. 1번부터 6번 깃발 다 2가지 사건이겠지. 뭐라고요? 깃발 2번, 3번, 4번, 5번, 6번. 됐니? 숫자 썼어? 22만 2222가 아니잖아. 아니지? 합의법칙일까 고배법칙일까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문제에 써있는 동시에 이런 단어는 현역되지 말고 벌어지는 사건 자체의 주목을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신호를 만드는 건 깃발을 하나씩 따로 쓰고 있나요? 6개를 같이 쓰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깃발 6개의 2가지씩의 사건은 찐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지. 괜찮? 찐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고배법칙인 거야. 근데 맨 마지막 괄호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사실은 깃발보다는 이제 전구를 켜고 꺼서 신호 만드는 거에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문제가 있긴 있나? 없구만. 특정 사건은 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는 자 이게 6제곱이지요. 답은 이건데
예를 들어서 모두 깃발을 내리는 건 신호에서 제외한다.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깃발 모두를 위로 올리거나 모두 내린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문제를 만든다. 야,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방금 말한 조건이 써있으면 답이 볼 거야. 64가지 중에서 모두 깃발을 올린 사건 하나 있겠지. 모두 깃발을 내린 사건도 하나가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총 몇 가지? 2가지 사건을 빼가지고 62라고도 답을 바꿨었어. 이렇게 응용해서 내 선생님.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필요 없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는 또 제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답은 4번이죠? 4번이죠? 자, 됐고요. 다음 보충해서 쓰시고. 일단은 쓸 게 거의 없어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필기하는 거 봐도 또 몰라야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갑니다. 이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벌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다고? A 출발, B를 들려서 C까지 가는 거지. 일단 이 생각부터 해보자. A에서 B로 가는 사건이 있고 B에서 또 다시 C로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뉘앙스를 잘 봐.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과 B에서 C까지 가는 사건 이 동시야 아니야? 동시지?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그럼 일단 이건 무조건 뭐라고 지금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이 몇 가지고 B에서 C까지 가는 사건이 몇 가지인지를 찾아서 고백 법칙을 하면 끝나. 근데 어려운 포인트는 이거야. 도대체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이 몇 가지 길이 있을까? 이걸 찾는 게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데 이게 거기 보면 문제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길의 종류는 무한계예요. 이론상. 왜일까요? 이런 거야. 이렇게 가도 되지. 이렇게 가도 되지. 이렇게 가도 되지. 이렇게 가도 되지. 심지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내가 손가락질을 뭘 하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죠. 맞아?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경우에서는 절대.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얘기했잖아.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 말은 최단거리라는 뜻은 이런 헛짓거리 하지 않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만 세봐.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헛짓거리 하지 않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만 생각해봐. 그러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최단거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손가락질을 했을 때 가는 요 선분 하나가 길인 거잖아, 얘들아. 그 길을 최소화해서 여기까지 가겠다. 그럼 질문해볼게. 몇 가지 선분을 거쳐 지나가는 게 최소한의 길이야? 2개죠. 하나는 아니죠. 대각선 길이 없잖아. 이해됐어요? 가장 짧은 길은 2개의 선분만 지나가야 돼. 그 관점으로 세면 하나,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는 길의 개수를 세는 게 니네한테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럼 봐봐. B에서 C까지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최단거리라는 얘기가 없으면 무수히 많아. 이론상. 근데 B에서 C까지 가장 짧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럼 선분의 개수를 최소화하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적게 지나가기 위한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개예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3개만 지나가요. 그럼 몇 가지 길일까요? 하나, 둘, 또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총 4가지. 고백 법칙인 건 이해가 됐겠지? 그래서 6가지가 답입니다. 그림에다가 잘 표시해야 되고. 그래서 최단거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 자, 이거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자.
자, 이 문제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좀 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좀 생략하고 필요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인데 단순히 보면 A에서 C까지 가는 거니까 A에서 C 두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장난이죠. A에서 C까지 가는 걸 B를 지나가면 안 돼? 그런 조건은 있지도 않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찐으로 A부터 C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길만 세지 말고 A에서 B를 지나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이 말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시겠어요? 자, A에서 C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건 두 개인 거 샀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요?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데 또 얘기합시다.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간다는 얘기는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과 B에서 C까지 가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연속해서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고백 법칙을 해야 돼. 자, 그럼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두 종류가 있죠. B에서 C까지 가는 길은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고백 법칙. 아직 안 끝났어. 답은 뭘까요? 이 두 숫자의 관계는 또 뭘까요? 합일까요? 곱일까요? 또 고민해야 되는 거야. 더할까 곱할까 고민을 항상 뭐로 한다? 연속일까 아닐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또 얘기해 볼게요. A에서 C까지 가는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A부터 C부터 C까지 가는 사건이 연속해서 또 벌어져. 말이 안 되지 벌써. 말이 안 돼. C까지 가서 종료했어요. 그럼 더 이상 떠나는 사건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이들은 연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더 해야 돼. 오케이? 판단하는 게 다 이래요. 그래서 답은 8가지. 오케이? 여기서 더 조금씩 살을 보태면 왕복 개념도 나와요. A에서 C를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사건을 계산하세요 하면 더 복잡하죠. 그럼 오늘은 빼자. 일단 처음이니까. 자, 답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만 일어나지 마봐. 카메라에 나가봐. 그래서 반대편에서 수리논술 대형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마이크 쓰고서 하시나 시끄러운 얘기.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할 테니 잘 집중하시고. 신재호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되면은 이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강남 쪽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대학교 갈 때 수리논술 준비할 때 가서 아마 들을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수생도 오고 막. 재수생이니까 성인이거든. 성인. 맨날 나가네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자, 아까 질문 다 받았고요. 이제 7번 유형부터 하면 되겠죠? 자, 볼까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제 제목이 숫자를 택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고백 법칙으로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연속 사건인지 동시에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 12면체, 중일 정 다면체에서 나왔던 건데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가 첫 번째에는 10의 약수. 말을 잘 봐. 첫 번째 던졌을 때에는 12의 약수가 나오고 두 번째로 던졌을 때에는 5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사건이 뭐가 벌어지고 있죠? 12의 약수. 그 다음에 5의 배수. 그럼 이 두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두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치?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백 법칙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형 제목 보고 곱하자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게 못한 내가 그렇게 공부했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뼈저리게 느끼고 과거를 감상했다니까. 자, 1부터 10일 중에서 10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 2, 3, 4, 6, 10 6개입니다. 5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5하고 10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답이에요. 오케이. 이해만 하면 겁나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지는 조금 이따 줄게. 그리고 오늘 원래 쌤비가 나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지금 이걸 복습 설명을 해줄 시간도 없고 저 친구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도 시간도 짧으니까 화요일부터 개념 설명 다시 하고 문제풀이하고 숙제 나가는 걸로 하루만 좀 미룰게. 겸사겸사. 사실 그냥 내줄라 했어 오늘.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내심 외심은 좀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그냥 내주려고 했는데 내가 또 저 친구 이 책을 미리 안 줬거든. 프린트만 했지.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화요일날부터 하자. 대신 오늘은 개념 노트가 또 나가야 됩니다. 왜? 오늘 이거를 유형을 다 못 풀어도 거의 몇 개 안 남기고 다 할 거거든. 남아있는 거 화요일에 하면서 그 다음 달에 확률을 나가면 아마도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복수 프린트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 뭐 프리뷰? 네. 그것도 뭐 내가 봤을 때 다음 주 토요일쯤이면 확률 프리뷰가 숙제가 나가서 그 다음 주면 8월이거든요. 그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 오늘 지금 아 이거? 네. 아 그러네. 이거 먼저 하고 가자. 이거는 저 앞에 거지? 네. 피타. 네. 아 그래. 좀 이따 해줄게 이거는. 자 말 나온 김에 이거 먼저 하자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8월부터는 3학년 거는 이제 슬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적혀 있는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좀 비중을 두고 보면은 곱의 법칙 써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도 곱의 법칙 유형인데 자 집중 공략으로 나온 이유는 뭐 문제의 어려운 부분보다도 일렬로 세운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 또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때 순열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개념이어서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 순열의 개념은 사실은 기호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 외에는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경우의 수도 중학교 걸 베이스로 하되 중학교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잘 깔려 있으면 항상 똑같아.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활용 공부할 때 앞선 유형들이 대부분 중1 때 1차 방정식 활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1학년 버전으로 풀 수 있어. 근데 미지수 두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경우의 수 유형도 상당수가 여기 나오는 유형 그대로 나와요. 그럼 뭐가 바뀔까? 순열이라는 새로운 표기법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세우는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건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거야. 중학교 거 못하니까 고등학교 걸 못하는 거야.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자 어쨌든 간에 TMI는 그만하고 6명의 학생 중에서 똑같아요. 왜 곱의 법칙을 깔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이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게 식 세우는 풀이 과정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때 되면은 3명을 뽑고 뽑은 3명을 한 줄로 나열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재배치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되게 직관적으로 풀면 돼. 야 3명을 뽑긴 뽑았는데 어떻게 한대? 한 줄 나열을 한대. 그럼 이 말이야. 3명을 뽑으면 나열을 할 자리가 3자리가 있겠죠. 그 3자리에다가 네가 뽑은 3명을 배치를 하겠다는 거야. 학생은 A, B, C, D, E, F 6명이니까 이렇게 있겠다 야. 미안해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A부터 F 학생까지 있는데 1번, 2번, 3번 자리에 각각 배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3명만. 맞아?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할래? 첫 번째 자리에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6명이 균등하게 여기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여기 사건은? A부터 F까지 6개의 사건이 발생하겠지. 유리라고 쓰는 거야. 다음이 중요해. 두 번째 자리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할까요? 잘 들어봐봐라. 한 명을 배치했어. 누굴 배치했는지 모르지.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6명 중에서 한 명을 배치했으니까 5명 남았죠. 개념이에요. 6명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을 배치했잖아. 그럼 5명이 남았죠. 한 명이 줄었죠. 왜요? 여기다 배치했으니까 한 명을.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자리는 또 줄겠죠. 두 번째 자리에 한 명을 또 배치했으니까. 그래서 6명이었는데 2명이 줄어드는 거야. 개념에 나와 있는 게 이거야.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된다. 됐니? 자, 왜 곱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방금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자리에 배치를 하고 연속해서 두 번째 자리에 배치를 하고 연속해서 세 번째 자리에 배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뭐지? 됐죠? 식은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면 120 나오는데 답은 4번 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토대로 살이 하나씩 붙어갑니다. 선생님이 개념 노트 쓸 때 유형별로 설명을 최대한 해줬어요. 좀 길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내가 늘 말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한 게 학원 오기 전에 노트 정리한 거를 핸드폰으로 냈으니까 확대해서 좀 보고 와야 돼. 안 보고 왔지? 이거 따라고? 응? 정 안 봤다. 학원 미리 왔으면 그때 핸드폰으로 인스타 보지 마시고 확대해서 사진 좀 보세요. 진짜 그래야 돼. 응? 의외로 가물가물하다니까.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을 보세요. 자, 두 개를 풀어줄게. 대표 문제입니다. 얘도 한 줄로 배치를 하는 거야. M학생, U학생, S학생부터 해가지고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명의 학생을 한 줄로 나열하는데, 자, 일단 연습. 5명의 학생을 한 줄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인 거지. 맞아요? 아까는 3명만 배치한 거야. 지금은 5명을 배치한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자리에는 5명 중에 1명을 배치하면 되겠죠. 두 번째 자리에는 5명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1명을 썼지. 그럼 4명 남았지. 그래서 자, 그 다음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자, 합의 법칙이었어요? 곱의 법칙이었어요? 연속해서 배치를 하고 있죠? 연속 사건이죠? 그래서 답은 이거야. 자, 연습 문제야. 지금 문제는 어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야.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뀐 거야. 맨 앞이니까 여기지. 그럼 C가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개념이냐면 첫 번째 자리에 고정을 한 거야. 이렇게. 무조건 C가 1등이야. 이거야.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왜 여기서 1명이 줄었니? 라고 했을 때 5명 중에 1명을 썼으니까 4명으로 줄었어? 라고 했지. 여기에 누가 왔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5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C를 무조건 썼죠. 달라진 점 뭐야? 첫 번째 자리에 무조건 C가 왔다는 걸 알았고 똑같은 것도 뭐야? 1명이 줄었잖아. 5명 중에 C를 썼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4명인 건 똑같죠. C를 썼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똑같다고. 답은 그래서 일단 이거예요. 이게 120이지 그리고. 자, 이거 연습 문제였어.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를 왜 써줬냐면 잘 들어봐봐. 아까 저기 질문 받은 것 중에 내가 약간 얘기한 거 있는데 아까 기억나니? 가위바위보 문제. 승부가 결정나는 거. 그거 내가 노가다로 세서 6가지도 보여줬지만 모두 보여줬죠. 비기든지 승부가 나든지 말든지 벌어질 수 있는 전체 사건을 계산한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택했어? 승부가 나지 않는 걸 계산을 해서 뺐죠. 기억나? 이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야. 개념이야. 다시 전체 사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뺀 거야. 원하지 않는 사건이 뭐야? 난 승부가 나는 걸 알고 싶은데 승부가 나지 않는, 다시 말할게, 비기는 사건을 계산했지. 그래서 전체 9가지 사건에서 뺐더니 답이 나왔지. 오케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볼래? 10초만 생각해. 이 두 개를 힌트를 준 이유가 있어요. C가 가장 앞에 오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10초 생각.
아까 내가 가위바위보 둘이에서 나타나는 사건 9가지가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A가 이기는 사건, B가 이기는 사건, 비기는 사건. 맞지? 맞지?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두 가지였단 말이야.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체에서 비기는 사건을 빼서 답을 냈지.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돼? 전체에서, 잘 들으세요? 필요 없는 걸 생각한 거야. 다시 전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대신 계산해서 빼도 답이 나오더라. 이 말을 아까 보여줬잖아요. 자, 대입해볼까요? C가 가장 앞이 아닌 사건을 찾고 싶대. 그럼 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C가 가장 앞이 아닌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말장난이죠? 내가 원하는 사건은 C가 맨 앞에 오면 안 돼! 이거잖아.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뭐야? C가 만약 맨 앞에 오면 안 되지. 이해됐어? 국어 시간이랄까 얘들아 여기? C가 맨 앞에 오는 걸 원치 않지. 그거를 빼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전체 사건이 이거죠. 뭐라고요? C가 앞에 있던 말던 다 센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빼도 답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뭐예요? C가 앞에 오는 사건이지. 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빼도 조금 어렵죠 처음이라. 트레이닝 하면 돼. 요건 애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네. 어려워하긴 해. 자, 계산하면 되잖아요. 몇 개니?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원래 이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이 답을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을 모르면. 이 방법이 정말 우수한 이유가 뭐냐면 답을 내기 불편할 때 있어요. 이 답을 내기. 야 보세요. 96개 세는 게 좀 만만치 않죠? 많잖아. 20개만 24개를 세서 뺄래? 96개를 하나씩 다 찾아볼래. 이게 더 불편하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가지고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거를 곧이곧대로 이렇게 빼는 걸 내가 몰랐어요. C가 앞에 오지 않는 걸 찾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잘 봐봐라. 맨 앞에 A가 오는 걸 찾아야 돼. 맨 앞에 B가 오는 걸 찾아야 돼. 맨 앞에 C가 오면 안 되니까 D가 오는 걸. 유직이었죠. 죄송합니다. 아 진짜. ABCD인 줄 알았어. 맨 앞에 S가 오는 것도 찾아야 돼. 맨 앞에 I가 오는 것도 찾아야 돼. 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야? C가 앞에 오지 않는 거지. 앞에 오지 않았지. 앞에 오지 않았지. 앞에 오지 않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써놓고 4명, 3명, 2명, 1명 4명, 3명, 2명, 1명 이거를 다 계산하면은 다 20개까지. 곧이곧대로 찾은 거예요. 맨 앞에 C가 오지 않는 거, 즉 M 올 때부터 C를 제외한 I가 올 때까지를 하나하나 딱 찾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건들은 몽땅 다 C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대로 찾은 거야. 더하면 몇 개야? 나와. 물론 이런 풀이도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항상 수학 공부는 다양한 생각이라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트레이닝을 어디 갔어요? 이 두 가지를 트레이닝을 같이 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이해를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 한번 하시겠으면 정리할 시간 줄게. 자, 다음에 이것도 해볼 건데, 적으면 이거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도전. 지금 도전하세요. 시간 다 적으면 이거 잠깐 돌려보세요.
방정식 부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풀 수 있니? 이걸 한번 보면 자, 눈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겠어? 범위 나누겠지. 어떻게? 3분의 2와 2분의 7을 기준으로 자, 힌트니 이거랑 이거랑 세 가지 범위겠지. 세 가지인 거 기억해? 그렇게 해서 요 기준으로 아까 그 부등식을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2보다 작으면 부호는 음수지. 양수지. 뭐야? 어디서? 둘 다 음수구나. 죄송합니다.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니까 이거 풀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부등식에 해가 나오면 마지막에 우리 뭐 했어? 중복되는 범위 찾았지. 기억나? 자, 그렇게 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 3분의 2랑 2분의 7 사이 숫자가 되면 얘만 음수, 얘만 음수. 이렇게 2분의 7보다 크거나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둘 다 양수라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순 체크, 모순 체크 이렇게 했다. 오케이? 결국 얘도 범위 나누기로 풀어야 돼. 해보시? 구사사 보시죠. 생각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답은 48이에요. 48. 자, 왜 그런지 볼게요. 5장을 일렬로 나열할 때 그냥 무작위로 5장을 나열하는 건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남은 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쉬운 문제고 이 문제는 자, B 또는 D는 맨 뒤에 있어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질문. B하고 D가 동시에 맨 뒤에 올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벌써 이건 연속 사건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B가 뒤에 있는 거, D가 맨 뒤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연속이 아니라는 거. 이게 상객학 생각해보면 되게 명확해.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어떻게 B랑 D가 뒤에 동시에 오냐고. 말이 안 되잖아 벌써. 연속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풀었던 문제는 맨 앞에 C가 고정되어 있었던 거였다면 지금 문제는 B랑 D가 고정되어 있는 걸로만 바뀐 거예요. 자, 남은 카드 4개죠. 그럼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똑같이. 그리고 배치하는 것 자체가 연속해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연속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은 48가지가 된다. 됐나? 처음이라 일부러 2개를 풀어준 거예요. 숙제가 줄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복습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 이웃하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잘 나오는 이론인데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긴 있어요. 자, 근데 항상 그냥 외우지 마요.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했단 말이야. 자, 보니까요. 요거 해보자. 내가 매해 수업하다가 느끼는 게 영어에서 자음 모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 있더라고. 아니? 알파벳에서 모음이 뭐뭐를 몇 개예요?
몰라? 자음 모음 몰라? 에? 이것들도 모르네? 모음이 뭐야? 영어에서 아에이오우잖아. 아니 아? 똑같아 그냥. 제대로 대답하는 반이 없어 그냥. 아에이오우잖아. A-E-I-O-U. 아니 영어학원 안 다녔다 나도 하는데 왜 모르심? 참네. 거기 보세요.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아에이오 몇 개 있으니까 거기 보세요. I하고 E밖에 없죠. 야 이래서 풀어주는 거야. 알았어. 영어 시간도 아니고 참. 자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에 모음은 두 개가 있죠. 이웃의 개념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풀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 모음이 두 명이 있잖아. 뭐였니? I하고 E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로 합쳐. I랑 E를 묶어버리는 거야. 왜 묶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떨어지면 돼? 안 되기 때문에 야 니네들은 당분간 붙어 다녀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알파벳이 지금 현재 6개죠. 6개. 그러면 I랑 E에다가 니네 책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쳐놔. 그럼 알파벳이 6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된 거야? 5개처럼 된 거야. 잠깐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6개가 아니라 알파벳 5개죠. 한 줄로 배치를 해. 5개처럼이 된 거야. 그러면 5명은 5개 알파벳, 즉 5명을 한 줄로 배치하는 건 동사사일이겠죠. 앞에서 계속 한 거잖아.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이 이건가요? 아니에요. 뭔가를 또 해야 돼요. 뭘까요? 이게 몇 개야? 120개지? 근데 답이 120개가 아니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 120개 중에 하나를 써줄게. I랑 E를 묶었잖아. 그럼 극단적으로 잘 봐봐. 여기 120개 중에 하나야. 이거겠지. 맞아? 이웃했지. 자, 이걸 통해 뭘 보여주고 싶냐면 묶은 이유가 뭐야? 이웃하게 배치하려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은 거야.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왜 120개가 답이 아닐까요? 5명을 배치하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원래는 6명이죠. 그럼 그 생각을 하면은 잘 봐. 이웃의 맹점은 그거야. 야, 거기 써있는 I랑 E 순서로 잘 들어. 거기 써있는 I 다음에 E가 써있잖아. I 다음에 E가 꼭 배치가 돼야 될까? 결국은 이렇게 6명 배치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내 말은 꼭 I 다음에 E가 와야 돼? 내가 이웃이 뭐라고 그랬어?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 말은 꼭 I 뒤에 E가 붙어있어야 돼? 바뀌어도 되지. 이것도 되지. 이웃했잖아. 붙어있잖아. 그럼 함정이 뭐야? 120개 중에 하나를 썼죠? 근데 그 120개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또 있어. 그럼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됐으니까 이론상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돼서 원래 곱하기 2를 해야 돼. 근데 이건 이렇게 근데 공부하면 살짝 편법이고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하는 게 좋냐면 이거를 잘 봐봐. 얘네 둘은 정체가 뭐죠? 이웃해야 되는 대상이죠. 뭐라고요? 이웃해 있어야 되는 묶여있는 대상이죠. 근데 두 가지가 사건이 벌어졌지. I, 두 가지가 벌어졌지. 그럼 두 가지니까 곱하기 2다. 물론 이것도 맞는데 왜 두 가지일까를 생각해야 돼. 뭐라고요? 두 가지인 걸 찾았잖아. 지금 사건. 왜 두 가지일까? 생각해볼래? 지금 이 괄호 안에 I 학생과 E 학생이 있는데 순서를 바꿨지. 여러분 여기 유형이식은 다 뭐예요? 한 줄 배치하기죠. 한 줄 나열하기.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잠깐만 딱 지워.
I랑 E라는 학생도 순서 배치를 하긴 해야 돼. 단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네?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I랑 E를 한 줄 배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꼭 I 다음에 E가 와야 돼, 얘들아? 아니다. E 다음에 I가 와도 붙어 있는 거잖아. 이웃한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잠깐 없는 상태에서 I랑 E 학생을 저 괄호 안에서 한 줄 배치를 다시 한 거야. 뭐라고요? 괄호 안이라는 뜻은 이웃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고 묶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서 이웃해야 되는 대상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괄호 안에서 한 줄 배치를 다시 하겠다 이 말인 거야. 한 줄 배치를 왜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꼭 I 다음에 E가 와는데 얘네 두 명은 순서가 어찌 됐던지 간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괄호 안에서만 움직이면 뭐라고? 괄호 안에서만 움직이면 얘네들은 무조건 이웃하거든. 이따가 또 예시를 보여줄게. 오케이? 자, 따라서 이 둘만 이웃해야 하는 대상이 두 명이 된 이유가 뭐다? 이웃해야 되는 대상 두 명만 재배치를 한 거야. 재배치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한 줄 나열하기. 그래서 원칙적인 시계풀이는 두 명이 괄호 안에서 한 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두 명을 한 줄 배치하는 건 두 명 중에 하나? 남은 한 명을 배치해서 자, 한 줄 배치는 합의 법칙이야, 뭐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2는 정확하게 두 배가 돼서 두 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요. 두 명만 이웃해야 되는 두 명만 한 줄 나열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식은 집에서 영상 꼭 보세요. 찍고 있으니까. 정확한 식은 1번식과 2번식 요거를 같이 써야 돼. 뭐라고요? 1번식과 2번식을 같이 써서 124, 식을 한번 써주겠냐? 5431이랑 뭐를 또 곱해? 이웃해야 되는 두 명끼리 재배치하는 사건까지 싹 다 곱해줘야 돼. 좀 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또 곱하기예요? 더하기 아니에요? 자, 지금 전체적인 목적이 내가 뭐라 그랬죠? 한 줄 배치죠? 내 말은 그거예요. 한 줄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6명이 동시에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동시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줄 배치는 더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해볼게. 이렇게 바꿔볼까? 필기하고 요거 잠깐 풀어봐봐. 시간 줄 테니까. 필기하고 요 문제 한번 잠깐 풀어봐. 요럴 땐 답이 뭘까? 모음 3명을 한 이웃해서 배치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풀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요거 보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자, 필기하고 풀이. 나경이 질문? 없어 아직은? 그래. 생각해봐. 딴짓하지 말고.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자,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모음 3개를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안 돼, 쟤네들은. 그러니까 괄호로 탁 묶어.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 그럼 생각. 3개를 묶으면 알파벳이 6개인 거잖아. 생각? 6개인데 이 3개를 하나로 묶으면 몇 개처럼 보이겠어? 4개처럼 보이겠죠? 자음 1, 2, 3번에 묶은 모음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를 한 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묶은 이유를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면 묶은 이유는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4명을 한 줄 배치하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14였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실제로는 6명을 배치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묶여있는 모음 3개를 저 괄호 안에서는 자리를 막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떨어지지 않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묶여있는 3명을 재배치를 한다고 써있죠. 자, 아까는 2명을 한 줄 나열하게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었어요. 지금은 모음이 3명이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3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3명을 한 줄 배치하는 거는 3, 2, 1이겠지. 한 번만 이해하면 이래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응용은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여기죠? 그럼 최종 답은 뭘까요? 둘이 아까 곱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 4 곱하기 2이 답이라는 거예요. 슬슬 살이 붙여지고 있죠. 살짝 응용이 되고 있으니까. 자, 답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도 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복습 프린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 포스트잇이. 자, 일단 숙제는 오늘은 13번 유형까지 할 거예요. 미리 체크해놔. 962번까지. 뭐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62번) 13번 유형까지가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트레이닝하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대표법기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한 장밖에 없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왼쪽은 다 썼지 얘들아? 이거 지운다? 됐나요? 자, 개념 노트에서 설명한 색칠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얘도 기본적으로는 고배법칙을 쓰는데 자, 얘가 좀 테크니컬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상에서 이런 설명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색칠하기는 하는 순서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첫 번째는 이웃한 땅의 개수가 많은 영역을 하나하나 다 카운팅을 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 내가 지금 말한 방법에 해당하는 건 951번은 아니고요. 952번의 괄호 2번과 953번에 해당하는 건데 자, 비교부터 해보자. 내가 구분 지금 잘 들어. 950번도 해당되네요. (950번하고) 952번하고 953번의 이제 구분점은 951번과 비교해봐봐. 951번은요 A, B, C, D의 몽땅 다 어때요? 다른 색깔을 써야 됩니다. 자, 다른 색깔을 칠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자, 근데 952번의 괄호 2번 봐봐. 똑같은 걸 또 칠해도 된다고 써있지. 차이점이 뭐야?
똑같은 색을 또 써도 되니 안 되니에 대한 구분이에요. 950번도 마찬가지야. 이제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또 써도 된다는 거죠. 953번도 보세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습니다. 써있지? 그럼 딱 구분점이 뭐야? 중복해서 써도 돼? 안 돼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 951번을 통해서 내가 예시를 다 보여줄게. 951번이 쉬운 거예요. 왜? 똑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짝 어렵습니다. 물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땅 몇 개야? 네 개지. 그럼 내가 잘 들어봐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 땅 네 개인데 색칠할 것도 네 개야. 어? 근데 똑같은 색 쓰면 안 된대. 원래는 똑같은 색을 이론상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쓸 수는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네, 뭐라고 그랬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 노란색, 노란색 칠해도 돼. 근데 이 사람이 정했어. 야, 똑같은 거 절대로 쓰지 마. 이런 거야. 이렇게 중복해서 색깔을 못 쓰는 경우는 그냥 물감 4개를 잘 들으세요. 이런 거야. 물감 4개를 학생 4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감 4명을 1번, 2번, 3번, 4번 자리에 순서대로 배치하면 돼. 다시 물감 4명을 1번, 2번, 3번, 4번 자리에 순서대로 배치하면 돼. 그래서 432이야. 자, 왜 이렇게 얘기했죠? 왜 내가 한 줄로 배치하면 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로 배치하면 돼 라고 한 궁극적인 이유는 똑같은 사람은 또 앉을 수 없기 때문인 거지. 뭐라고요? A, B, C, D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경우의 수 연습 많이 하면 나중에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이 풀이가 내가 예전에 풀었던 어떤 유형의 식과 논리적으로 똑같은지 통달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걸 뭘 보여준 거예요? 색깔은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된다 라고 써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을 그냥 한 줄 나열하는 것과 식 세우는 과정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응용 유형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색을 또 칠하면 안 되는 문제는 식 자체가 되게 심플합니다. 막 뭐를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오케이? 야, 그럼 이거 적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물감이 4개가 아니라 5개야. 얘들아, 그림 똑같아. 물감 5개야. 근데 똑같은 색 쓰면 안 된대.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자리는 A, B, C, D 4개 자리밖에 없잖아. 근데 5명이 있는 거야. 야, 5명을 4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뭘까? 5명이잖아. 5명이 A에 1명 배치하고 4명 배치하고 3명 중에 1명 배치하고 2명 중에 배치하면 되겠지. 다시 4개의 자리인데 사람은 5명이 있는 거야. 야, 그럼 5명 중에 4명을 배치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4명을 배치하는 거. 한 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쉬운데 생각보다는 일단 551번의 답은 그럼 이거예요. 이건데 어려운 게 뭐냐? 저기 있는 950번, 952번에 2번, 953번에 나왔던 얘를 통해 엄마 트레이닝을 해볼게 얘들아. 필기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 번 사용 가능. 단 이웃한 땅은 다른 색깔. 그게 지금 저기 있는 문제들. 같이 해보자. 일단 왜 이웃한 땅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 봐라. 흰색 칠했어. 앞에 보세요. 흰색 칠했어. A, B, C, D 구분이 지어져 있던 공간이었는데
B랑 C에다가 똑같은 색을 딱 칠했어. 그리고 물감을 말렸어.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이 이 그림을 봤어. 이렇게 칠했어. 제3자가 와가지고 저걸 보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그림은 몇 개의 땅에다가 칠했다고 생각하겠어? 4개였는데 흰색 땅, 노란색 땅, 빨간색 땅 3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오류가 생긴 거야. 4개가 아닌데, 아니 3개가 아닌데. 가볍게만 이해하면 돼. 이웃한 땅은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하면 구분이 안 지어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려니 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웃한 땅은 다른 색을 칠해요. 색깔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또 질문해 볼게. D랑 B는 꼭 다른 색 칠해야 될까? 봐. B에도 흰색을 칠했어. 물감을 말렸어. 그 다음날 제3자가 와서 이 그림을 봤어. 몇 군데 칠한 거야? 이건 4군데 칠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이웃한 땅은 같은 색을 절대로 칠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별걸 다 설명하고 있죠? 그치? 자, 결론은 그래서 이게 왜 나와 있는지를 한 번만 이해를 합시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도 문제풀이 아이디어로 쓰여요. 자, 그럼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줄게.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노트 정리할 때 설명을 해줬던 거. 그럼 애들이 이거 보통 어떻게 푸냐면 잘 들어라. 이건 해설지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냥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일 이렇게 풀어. 그럼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알파벳으로 칠해. 물감 4개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땅인데 선생님 물감이 4개니까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칠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건 4가지예요. 다음 B에는 똑같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A에 흰색을 칠했으면 4개 중에 하나 빠졌지. 빼야 되지. 왜? 흰색 칠하면 구분이 안 지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돼. 그래서 파란색을 칠했어. 예를 들어서. 다음 C에는 4가지 물감 중에서 몇 가지만 칠할 수 있을까요? 흰색도 칠하면 안 되고 파란색도 칠하면 안 되겠지. 똑같은 색 칠하면 된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4가지 물감 중에서 2개가 빠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했어. 그 다음 D를 봤어요. D는 절대로 칠하면 안 되는 색깔은? 흰색 칠하면 구분이 안 지어지죠. 맞아요? 빨간색 칠해도 구분이 안 지어지죠. 그럼 4개 중에 2개만 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계산했어. 답이 맞을까? 이건 그림에 따라서 답이 우연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거야. 라이트센이 문제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여기 이 단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거를 좀 몰라도 어느 정도 때려 맞춰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원래 이거보다 땅이 좀 더 많아야 돼, 사실. 너무 4개밖에 없어. 원래 대에 6개만 나와. 그림 되게 복잡해져, 나중에. 자, 그럼 봐.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까 똑같은 흰색을 칠하면 안 된다는 걸 그냥 현실적인 문제점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자, 저 사고방식의 문제 풀 때 쓰인다고 한 거는 이런 거다. 이웃한 땅에다가 똑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자, 카메라가 잠깐 꺼졌어요. 다행히 내가 들었어. 어떻게 하냐면 이웃한 땅에다가 다른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 니네가 따져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영향력이 가장 센 땅을 찾아. 무슨 얘기야? 자, 봐, 이런 거예요. A랑 이웃한 땅을 찾아보면 A는 B랑도 이웃, C랑도 이웃, D랑도 이웃하고 있지. 그럼 3개의 땅이 붙어있지. 이해되니? B는 어때? 하나, 2개의 땅하고만 그 이웃하고 있지. C는 어때? 하나, 둘, 3개의 땅에 이웃하고 있지. D는 어때요? 2개의 땅하고만 이웃하고 있죠. 그러면 A, B, C, D 중에 이웃한 땅이 가장 많은 건 A랑 C가 공동 1등이야. 근데 이걸 왜 따져야 되냐?
라고 물었을 때 이웃한 땅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추히 말해서 색칠하기를 셈을 할 때 영향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A랑 C의 물감을 칠할 때는 이웃한 땅이 3개나 되니까 이거 여기다가 이걸 칠하면 다른 땅에 뭔가 영향이 3군데에나 생기니까 이웃한 땅에 3군데에나 영향이 생기니까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거야. 근데 B랑 D는 상대적으로 2개로 좀 줄었잖아. 2개다 보니까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거야. 뭐 어떤 뉘앙스냐면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A나 C 같은 땅에다가 자 이런 거야. 먼저 물감을 칠을 해버리면 덜 복잡해지겠죠. 왜?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으니 얘네들은 빨간색을 빼고 칠하면 된다. 근데 반대로 얘가 이웃한 땅이 적은데 여기다가 먼저 색깔을 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A나 C를 칠할 때 경우의 수 세모를 할 때 문제점이 다각도로 생겨요. 다각도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이 큰 땅, 다시 말하면 이웃한 땅이 많은 영역에다가 먼저 경우의 수를 선점을 해버리면 다른 나머지 땅에다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상대적으로 좀 어떻다? 편하다. 결론은 이웃한 땅이 많은 곳에다가 먼저 색칠하기 경우의 수를 해버리면 좀 우리가 계산하기가 수월하더라. 이런 얘기야. 자, 영상에서 했던 얘기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알았다면 누가 제일 영향력이 세? A랑 C지. 그래서 순수하게 A, B, C, D 순으로 하지 말고 영향력이 센 땅을 먼저 색칠을 합니다. 근데 공동 1등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둘 중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돼. C 먼저 해도 되고요. A 먼저 해도 돼요. 나는 그냥 A 다음에 C를 할게요. 다음 공동 꼴찌가 B랑 B지. 맞지? 얘네들도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먼저 칠하면 좀 복잡해진다는 거. 영향력이 센 땅 먼저 칠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 저기 슛. 알겠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물감 4개죠? A는 4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죠? 맞지?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A에 칠한 색깔이 C에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이웃하니까 안 되지. 그럼 하나 줄어야 되지. 됐어요? 그 다음 B를 보세요. B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A에 칠한 색깔도 칠하면 안 되지만 C에다가 칠한 색깔도 칠하면 안 되지. 맞아? 따라서 2개만 칠할 수 있지. D는 어때? C에 칠한 색깔과 A에 칠한 색깔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럼 4개 중에 2개는 칠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똑같았는데. 근데 이게 얘들아 문제가 쉽다 보니까 같은 거지. 몇 번이니 아까? 953번 같은 경우 풀 때는 답이 다르게 나와요. 거기 보면 똑같은 색 칠해도 된다고 써있지. 그 문제는 반드시 이 풀이로 해야 돼. 얘는 문제가 쉬워서 우연히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 이거는 없고 결국은 뭐다? 이웃한 땅이 많은 영역에 랭킹을 매겨. 순서 랭킹을 매긴 다음에 그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 이거를 좀 한번 명심합시다. 사실 까먹어도 돼. 나중에는 시험 대비 때 나중에 할 거니까. 알겠죠? 자, 이제 결론은 답은 432 곱하면 답이고, 자, 물론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실제 문제라고 저거지. 자, 이것도 따로 좀 필기를